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사실과 가까이 다가서야 알 수 있는 진실들. 결정적 순간들로 점철된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길 위에서 내일의 길을 묻고자 한다. 남미를 가려면 지표면을 돌아가는 것보다 뚫고 가는 것이 더 가깝다는 말이 있다. 무려 2천만 년이나 건조 상태로 남아온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 페루와 칠레를 아우르는 아타카마 사막에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세웠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은 포스코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그것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포스코 캡티브 마켓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포스코 건설 출범과 함께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으나 앞선 시도는 순탄치만은 않기 마련이었다. 회사 설립 당시 에너지 환경 사업본부를 만들었으나 포스코 발주 물량의 한계와 외부 영업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주 금액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결과 본부는 없어지고 에너지 사업 분야는 플랜트 사업본부의 한 팀에 속해 10여 년 동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내공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플랜트와 건축에 치우쳐 있던 사업 구조의 균형을 위해 에너지 사업 분야를 특화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가능성도 꾸준히 모색했다. 낭보가 날아든 것은 2005년 가을이었다. 우리는 칠레 벤타나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주하였다. 수주를 하긴 했지만 수행 경험이 없었고 남미 쪽은 우리가 최초로 진출하니까 정보나 협력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과 기술은 모으면 된다 생각했고 스페인어 배우고 칠레 공부도 하면서 달려든 것입니다.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눈앞에 들어오는 건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광활한 풍경뿐이었고 이국적 풍무의 포스코 건설인을 대하는 눈길은 곱지 않았다. 언어와 생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기준, 낯선 제도, 강성 노조 등으로 해외 유수의 건설사들도 공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었다. 그 시기를 지키는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가 이유가 생기면은 한 달 연기되고 2달 연기되고 1년 연기되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어려운 공사였죠. 우리는 현지의 협력사와 근로자들을 끈기 있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집념으로 공사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왔다. (2010년) 역사에 기록될 대지진이 칠레를 덮친 것이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친구이자 가족 같았던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기 어려웠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이 되어주고자 노력하였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마음들은 더욱 끈끈해졌고 팀워크는 더욱 견고해졌다. 남미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땀을 흘렸던 36개월. 열매의 맛은 달았다.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에서도 우리는 공기를 단축시켰고 진도 8.8의 강진을 이겨낸 매진 설계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된 것이다.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무제의 500만 시간 달성, 조기 준공과 이에 대한 발주처의 보너스, 기대 이상의 발전 출력, 지상 최대의 악재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반전의 기회가 되어준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쪽 공장을 40일 정도 당겨가지고 준공을 하니까 그쪽에서 놀란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공사하는 그 이제 품질이라든지 공기 맞추는 거라든지 안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줄줄이 남미에 있는 그 저기들은 다른 데하고 일하던 거 제껴놓고 계약 끝내고 포스코하고 하자고 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는 이제 건설의 영역이 완벽한 설계와 시공 품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반대편으로 자신감은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고 있다. 에너지사업본부 출범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화공 플랜트 분야도 진출했지만 성장 동력 부족과 각종 규제 등 높은 진입 장벽에 번번이 부딪혀야 했습니다. 처음 남미에 진출했을 때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웠지만 하나의 발전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 우리는 신뢰의 길을 만들어냈고 그 길은 페루를 지나 다시 지구 반대편 네게브 사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황망한 풍경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데자뷰처럼 겹쳐지는 익숙한 풍경인지도 모른다. 업계의 후발주자가 안고 가야만 할 불리한 지형이며 창립 초창기 대한민국 주택건설 시장에 뛰어들었던 우리의 심정 또한 이역만리 광야에서 만났던 막막한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이 차례로 무너졌다. 그와 함께 건설업계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뜻밖에도 포스코 건설은 이러한 시기에 등장했다. 야심차게 뛰어들었지만 우리는 업계의 신인이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우리보다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쟁사들의 노골적인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초창기 몇 년은 부족한 시공 실적 때문에 작거나 불리한 조건이라도 회원사로 참여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래도 꾸준히 해외 진출을 시도했던 것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며 자신감을 보태주었다. 우리의 도전과 노력이 조금씩 쌓이고 낮은 포복으로 전진을 시작하던 시기.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커다란 파도가 몰아닥쳤다. 창립 3년 만이었다. 수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했고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추진하던 사업들도 접어야 했다. 분당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우리 건축 부문의 부족한 PQ 실적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 이를 통해 우리 개발 사업에 본격 진출하자. 그게 바로 분당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97년도에 터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금은 전액 포기를 했었습니다. 참 뼈아픈 기억이죠. 그러나 이 국가적 위기는 이 땅의 건설업계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IMF라는 벼랑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은 진짜 사자가 탄생한 것이다. IMF 이후 발주처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다. 우리 회사가 주택사업 분야에 들어설 수 있도록 IMF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설사의 규모와 수행 능력만을 알아주던 시대에서 기업의 내실이 부각되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무렵 포스코 건설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사명을 포스코 개발에서 포스코 건설로 변경했고 본격적인 주택 사업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 더 샵을 론칭한 것이다. 전 직원인데 공모를 해라. 이 사업이 좋냐 안 좋느냐를 직원들이 다 물어봐라 이럽니다. 그런데 그리 잘했는 것 같아. 전 직원들인데 이론을 청취하니까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아, 이거 내가 잘했다 싶고 그래서 사업으로 정했다고. 그런 장명을 하는 거는 젊은 사람이 훨씬 낫다. 젊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고 나니까 아주 좋았어요. 주택 사업의 기폭제 역할을 한 분당 파커비로 자신감을 얻게 된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꼽히는 센텀파크 스타시티를 짓게 된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들은 랜드마크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 높이만큼이나 높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그것이다. 브랜드 더 샵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고 포스코 건설 또한 업계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굳히게 됐다. 기술력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포스코 건설의 건축 사업은 전사 수주액의 50%를 차지하게 될 만큼 성공적이었다. 건축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분명 포스코 건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였다. 도약은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게일사와 손잡은 포스코 건설은 송도 국제도시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갯벌을 매립한 173만 평 땅 위에 국제 업무단지를 건설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었다. 포스코가 제철소를 지을 때 제철 보국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송도를 개발하면서 이 송도의 개발이 건설 보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중요한 도시로서 저희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건축 부문에서 수주 받으려고 할 때 뭐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데리고 지금 본사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이거 봐라 이게 우리가 한 거다 하면 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건물이 아닌 도시를 짓는 일. 그것은 포스코 건설이 발견한 또 다른 가능성이었다. 그 가능성은 해외로도 이어져서 하노이 천도 1000주년을 맞으며 개발과 성장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꿈을 만나게 되었다. 하노이의 신도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모집하는데 그걸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중동, CIS 국가들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 플랜트나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은 그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다리와 건물과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위험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상식과 기본이었고 혁신적인 설계와 탄탄한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 건설 회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충분히 다져왔기에 위기 속에 감춰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성과 뒤에는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부도와 같은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한 광주 오포 사업, 부산 서면 피에스타, 한방천하, 캄보디아 스타리브 등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크게 낙담하지 않고 작은 성취에 우쭐하지 않으며 오늘의 좌표와 내일의 목표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먼 길을 떠나는 채비가 단단히 꾸려질 것이리라. 젠걸음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건축사업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다른 한편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자세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온 우리의 모습도 있었다. 뒤늦게 출사표를 던진 우리에게 진입 장벽을 넘어야만 하는 숙제는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관급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토목 사업에서는 초기부터 그야말로 고군분투였다. 창립 초기 제철소 위주의 토목 공사에 치중됐던 우리는 의욕적으로 광안대교 건설 공사에 참여했지만 이익보단 시공 실적을 확보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철소 환경시설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공공부문 환경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그 역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목이 조금 이 수주라든지 매출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도 정말 한번 토목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열심히 지금까지는 잘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토목 환경 사업의 도전은 보다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대형 국책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우리는 실적과 경험을 쌓으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도로에서 철도, 항만, 부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업역을 점점 확장하였고 김해 경전철 사업, 수처리 분야 등 특화된 분야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토목 환경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천천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그 어떤 장벽도 타고 넘는 담쟁이처럼 우리는 어려울 것만 같았던 토목 환경 분야의 모든 벽을 하나하나 넘어왔다. 국내 유일의 운행 시뮬레이션 개발에 성공한 경전철 사업, 국내 최초로 상업 운전에 성공한 해수 담수화 사업 등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현지 기후나 관습, 또 시장 여건, 제도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냥 실패나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것이 의미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우직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이 토목환경사업본부에겐 도약을 위한 점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창립 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조만간 토목환경사업본부가 포스코 건설의 선봉에 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은 우리에게 유전된 남다른 신념이었다. 그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영일만 백사장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세계 최고의 일관 제철소를 만들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간 제철소라고 하면은 제선, 제강, 냉연, 열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이 포스코 건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이런 건설회사로 지금까지 존속해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간 제철소를 짓는 최근의 모든 제철소 거의 포스코 건설이 지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출범 초기 다른 사업 분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회사를 지탱해 준 것도 다름 아닌 제철 플랜트 사업이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만 갔다. 의욕적으로 진출한 해외 사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뼈저린 아픔을 주기도 했고, 광양과 인도네시아의 미니밀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련의 시절도 있었다. 아르코 프로젝트는 공기지연, 현지 시공사 문제, 발주처 및 CM사와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분쟁의 불씨가 되어 ICC 국제상사중재원까지 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해외 철강 플랜트 수행에 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제철 플랜트 분야의 해외 진출에 성공하며 이란과 인도의 고로를 수주하였고, 기술을 전수받았던 일본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2013년 성공적으로 준공한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5조 원 규모의 브라질 CSP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며 제철 플랜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브라질 CSP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브라질의 새로운 역사, 한국의 새로운 철강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포모사 프로젝트 수주는 포스코 건설의 제철 플랜트 분야에서의 위상을 잘 나타내준다.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사업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도전의 길은 언제나 멀고 험난하다. 하지만 우리는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너듯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며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순조롭게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로일 프로젝트는 금융 조달, EPC 통합 관리 능력 부족, 현저화 실패로 결국 경쟁업체에 뺏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임직원은 추후 양질의 해외 EPC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플랜트 사업본부가 지난 20년 동안 회사의 기둥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포스코 건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플랜트 사업본부는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곳. 조용한 해변 마을에 제철소를 지으며 시작되었다. 우리는 세상에 없던 제철소를 만들었고 세상에 없던 건설 회사를 만들었으며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포스코 건설이 가는 방향은 앞으로 글로벌한 세계적인 ENC 회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하자. 제대로 된 이미지를 가진 회사로 한번 만들어보자. 포스코의 기본 정신이 정도 경영을 한다는 게 포스코의 그 기본 정신이었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도 제대로 된 건설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1994년 포스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3개의 회사가 모였다. 우리는 서로의 뿌리가 달랐기에
하나가 되고자 애썼고 출발이 늦었기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18개 본부였던 조직은 7개의 본부로 변했고 1,500여 명 임직원은 4천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포항을 기반으로 한 우리는 송도시대에까지 이르렀다. 창립 당시 우리의 목표는 2005년까지 수주 8조 원, 매출 6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2014년 현재 우리는 2020년까지 수주 26조 원, 매출 17조 원을 달성해 글로벌 탑10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꿈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젊은 직원들한테는 이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꾸는 게 아니고 꿈은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걸 좀 꼭 가르쳐주고 싶고요. 임직원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좀 믿고 따라달라, 믿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남기고 싶네요. 이것은 모두가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소망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 제대로 된 건설 회사를 만들자. 직원들이 들어오고 싶은 회사, 안전관리, 원가 절감. 일을 할 때는 철저함을 추구하는 회사. 글로벌화된 기업. 창조하는 건설. 사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기업.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가장 정직하고 또 인간다운 기술력과 인적 자원이 그 받침이 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며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와 감동이 그래서 누구나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회사 아니냐, 이상적인 건설 회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